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은 물론 2시간 동안 상담까지도 쏙쏙 시원하게 받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을 받으시려면 참여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참여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개인 톡방, 단체 톡방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공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신데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원하는 스타에게 직접 1대1로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의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스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단체 톡방, 이름하여 별톡방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8시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별톡방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마다 1부, 2부 계속해서 퀴즈를 내드리는데요. 오늘도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또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부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다면 금요일인 오늘은 순서가 조금 바뀌는 날입니다. 1부에서는 우선 전문가들의 종목 분석을 살펴볼 거고요. 2부에서는 전화하고 문자, 채팅방 이용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금요일인 오늘 1부에서는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봉수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모스타입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시장 장 막판에 좀 빠져가지고 장 뒤로 갈수록 좀 빠졌죠. 오늘 좀 시작은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이슈들 오늘 한번 종합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그럼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한 분이 바뀌셨는데요. 우리 평택촌놈사단의 봉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정장이 깔끔하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옆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윤병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실 시장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추석도 꼈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결방하지 않았습니까? 결방은 했지만 그래도 사지 말 주식들 우리가 콕 잘 집어내서 참 좋은 수익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떨어진 거를 일단 좋은 종목 잘 피하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봉주 선생님
지난, 일주일, 한 2주 정도 되겠네요. 이제 결방을 했으니까. 2주 정도 어떻게 회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종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근황 한번 알려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역시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주 위주로 그 매매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수가 추세적으로 쭉 이렇게 상승해 주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량주를 쭉 끌고 가도 뭐 무방한 그런 흐름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움직여주면서 종목들의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도 상황까지 뭐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뭐 2주 정도 되겠네요. 2주 동안 어떻게 시청자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많이 하셨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가 제일 보람 있는 우리 회원님들의 그 말씀 중에. 네, 시청자분들. 예, 시청자님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회원님들이 계시니까요. 네. 추석 선물 감사합니다. 아, 추석 선물. 그런, 회원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참 보람 있었고, 그 말처럼 더 기분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아까 봉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개별 종목 장세로 아직도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라 그럴까 가치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 가치하고 선장성을 겸비한 네네. 종목.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굴뚝주라는 거. 네, 굴뚝주. 뭐 어떤 재무제표, 자산가치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은데 앞으로의 성장가치가 막혀있는 종목들은 안전하긴 한데 우리가 투자 목적의 수익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 이 가치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 우리 코스피 대형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회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로 좋아하는 시청자분들 층이 약간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 막 수박 10박스씩 막 선물 오시고 그런 거 봤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주식 투자 잘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 거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의 그 영혼과 소망을 담아서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의 베스트 코너죠.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틀린 종목,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리포트를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틀릴 것 같은 종목 리포트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슬픈 예감 코너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제 틀린 리포트, 그러니까, 이미 틀린 리포트, 이거는 주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년 목표 주가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6개월 목표 주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1년은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사고 내일 올라야 되는데. 6개월 정도의 목표치를 이제 주로 잡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6개월에 육박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미 틀린 리포트는 6개월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포스코를 가져와 봤어요.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아주 포스코, 세이프가드에도 이제 안전하다. 미국에. 포스코 하면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도 실패한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이거 실패한 건 또 이유가 좀 있긴 해요. 자, 앞으로 포스코가 계속 실패는 안 하겠죠. 어느 땐가는 또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때문에 종목이 무너지는 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좀 그거는 그런데. 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수위 넘을 것 같으니까. 위험수위가 넘을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언급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개인 방에 오시면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로 해서 또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자, 포스코를 지난 2018년 6월 15일 날 한국투자증권의 최문선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45만 원을 냈어요. 이름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하신.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이분은 그래도 좀 덜한 겁니다. 이분은 약간 45만 원 목표가를 냈는데. 예. 덜한 게 45원이니까요. 여기 또 5월 31일 날 흥국주권에서 47만 원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6월 5일 날 NH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에 목표가 42만 원. 이건 조금 덜하죠? 네, 덜하네요. 예, 덜하지만 뭐 터무니는 없어요. 예, 다 똑같이. 지금 주가 보면 얼척 없습니다. 네, 6월 7일 날 또 유한타증권에서 매수 의견 목표가 47만 원. 예, 그리고 6월 11일 날 14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틀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같은 삼성증권에서 같은 삼성증권. 예. 보고서가 2개가 나왔습니다. 급했나 보네요. 똑같이. 예. 46만 원, 46만 원 목표가. 아주 강조한 건가요, 이거? 강조한 거죠. 제가 예. 그 한 3일 사이에 2개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최문선 애널리스트의 추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분기 영업이익 1조 4,482억 원을 예상한다라고 리포트를 썼어요.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러나 실제 발표치는 1조 2,513억. 터무니없죠. 2천억이 나갔네요. 예. 약 10몇 % 정도. 예, 3천억 정도, 2,800. 그럼 3천억이면 20% 육박하네요. 그 정도의 못 미치는 실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연결 이익, 영업이익이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인가요? 뭐 육박할 것이다 틀렸으니까 거짓말이죠. 무능한 건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일까요? 할 것이다인데 틀렸으니까. 예. 팩트는 틀렸죠 일단. 예. 2조 7,400. 2,600억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안정적 실적과 주가 재평가 원동력이 될 것. 이렇게 그 보고서 내용의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주가가 이거거든요. 재평가 될 것이다. 예,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정적 주가 재평가가 아니고 하향 주가 재평가로 현재 주가가 29만 4천 원.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로 있다는 거.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죠. 예. 사실 포스코가 이번에 대규모 투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포스코 자체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예, 포스코 엠텍이나 캠텍이나 이 사이드 그 자회사들만 지금 신이 났어요. 예, 캠텍 엄청 신났습니다. 캠텍. 예, 그래서 이런 이따가 이제 투자에 대한 시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영업성 보고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윤병호 스타가 이야기하는 투자에 대한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투자에 대한 굵직한 거 하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비기를 하나 오픈해 드리려고요. 우리 봉수 선생님 봤을 때 지금 리포트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포스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반등할 수도 있다. 뭐 워낙 자산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지난 정도는 많이 까먹었죠? 많이 까먹은 정도가 자산이 거의 거덜냈죠. 거덜냈죠. 예.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이나 포스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포스코에 대해서는 뭐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고 또 뭐 기술력이 워낙 또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업 흐름이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기업 흐름대로 또 어떤 그 기업의 가치 이대로 주가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주식 투자하기가 쉽겠죠. 다 부자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이제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실 뭐 시장에서 역시 그 유동성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계속 상승만 생각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보고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뭐
뭐 바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기를 바라는, 예. 기원 리포트. 예, 그렇죠. 뭐. 우리 흔히 업계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 기도 리포트라고. 아, 예, 그렇죠. 기도. 예.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역시 철강 쪽은 전방 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자동차, 그렇죠. 예. 조선, 건설 이쪽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좋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아주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은 조금 또 자리가 예. 좀 남았다 하락하지.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명쾌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포스코가 가려면 조선이 좀 가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막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현대철은 뭐 어차피 현대차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포스코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포스코가 좀 안타까운 게 참 좋은 회사였어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냥 민감한 얘기 조금 하자면 예, 전 정권에서 정말 전 정권 그 10년 동안 예, 포스코를 정말 거덜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 제가 봤을 때 이 포스코가 정말 참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진짜 투자의 귀재, 예, 투자의 신. 워렌 버핏도 실패하게 만든. 정말, 저는 이 포스코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현주소를 좀 보지 않나. 약간 주식시장의 현주소. 그래서, 일반, 거기에 동조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참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뭐, 포스코에 대해 전망을 좀,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제가 이제 또 하나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오늘 핫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핫한 건 아니고요. 오늘 종목이 핫합니다. 종목이. 엄청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네. 오늘 진짜 난리 났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거 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이제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리포트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계속 얘기한 것 같아서, 좋은 면도 하나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한국 항공우주.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항공우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 느낌, 일단 저는 이제 차트에서 보는 첫인상을 좀 유심히 봐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미팅이나 소개팅 나갈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첫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의 첫인상, 차트를 바라볼 때 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첫인상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오늘 화한가 맞아가지고, 예,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이거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일단 한국 항공우주, 하나투자증권에서, 날짜가요, 8월 16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8월 16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미 고등훈련기 수주 모멘텀 기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 예, 실패했죠, 수주 실패했습니다. 보잉이 수주를 가져갔죠. 로키드 마틴이 떨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이 리포트에 이제 추가한 내용은 뭐냐면 상반기에 2,531억 원에 그쳤지만 미 고등훈련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뀔 거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도박을 했어요, 이 리포트는. 완전히. 도박을 한 리포트고요. 3분기 인도 예정 물량이 감소로 일시적으로 실적은 또 3분기에도 그러니까 다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로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고등훈련기 수주화 받으면 좋아질 거다.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4분기에는 실적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됐냐. 이 마리노네 헬기가 추락을 했죠. 추락하면서, 물론 해외 부품의 문제로 사실 한국 항공우주는 크게 불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미 고등훈련기 수주를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면서 결국 오늘 수주 탈락한 결과가 하한가로 나왔어요. 예,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것도 뒤에 정권 얘기가 되나 또. 이 방산비리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상당히 고생하는 회사입니다. 방산비리에서 다 수사받고 막 이랬던 회사거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예, 검찰 수사를 다 받았던 회사인데, 한국 항공우주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어떤 의미냐면,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포트인데요. 거의 도박을 했어요, 완전히. 이거 될지 안 될지 못 보여줄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35,100원. 예,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죠. 예, 이거 믿고 사셨으면 이미 반토막 가까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투자증권만 이렇게 도박을 했어요.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약간 중립적입니다. 매수긴 매수인데 뭐 이 정도면 살짝 코멘트가 약간 중립적이기 때문에 결전 후 9월 9월이거든요. 9월 6일에 리포트인데 결전의 9월 9월이 뭔가 난리가 날 거다. 고등훈련기 결정 날 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이게 IBK 투자증권은 살짝 코멘트가 약했어요. 우리 DB금융투자. DB금융투자를 보십시오. 이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ATP 사업이 미국 고등훈련기 그 모멘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DB금융투자는 뭐라고 했냐? ATP 사업 확인 후 접근. 네, 확인 후 접근입니다. 확인 후 접근이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낮춰놨죠. 9월 10일 날이고요. IBK 투자증권 9월 6일입니다. 목표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1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잘한 리포트와 잘못된 리포트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투자증권은 거의 이거 도박을 한 리포트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리포트는 뭐냐면 바로 이런 리포트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인하고 접근하자. 일단은 지금 너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근거들이 있어요. DB금융투자의 내용을 보면 근거들은 뭐냐면 현재 보잉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가로 지금 덤비고 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 이 컨소시엄이 잘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장단점과 함께 이렇게 아주 좋게 이렇게 딱 써놓은 리포트. 사실 저는 이 리포트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하나투자증권은 어떻게 했냐? 그냥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인과관계 논리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글로 쓰고 그냥 리포트 매수. 예. 제가 이 리포트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드릴 얘기는 뭐냐? 보겠습니다. 정정 리포트 나오는지. 이 리포트 하나 내고 그냥 잠수 타신 것 같은데 꼭 정정 리포트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어떻게 해야 보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꼭 한번 다시 내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육군이 너무 비대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육군이 너무 강해요. 전 세계 3위, 4위 전력인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육군이 북한한테 지는 거 아니냐. 그냥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그 7군단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7군단이 개전 동시에 9시간 내에 평양 갑니다. 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북한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우리나라 7군단은 거의 7군단 기계학 군단은 거의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7군단만 해도 그냥 7군단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1군은 거의 어마어마한 전력이고요. 7군단만 해도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쳐야지 7군단 상대를 합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 육군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육군이 세다 보니까 해군하고 공군을 조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잠수함도 새로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군 앞으로 좀 전력에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한국항공우주를 빼고 사업하기 좀 힘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좀 하락 추세 완전히 확인하고 한번 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윤병호 대표님. 예. 한국항공우주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 종목 전망이나? 자체로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좋은 종목이다. 예. 좋은 종목이라고 예, 보시는구나. 좀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거기 아주 그냥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그 수리온, 그러니까 마리온이죠. 마리온, 해병대에서 별도의 뭐라 그럴까, 기체를 만들어 달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수리온이 아닌 변형시켜서 만들어줘라 해서 만들어준 것이 뭐 다른 어떤 엔진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프로펠러를 잡아주는 그 부품의 결함이었거든요. 그거는 뭐 한국 우주로서는 크게 그 문제가 없지 않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무지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런 종목이 도박성 리포트는 좀 너무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조금 더 수렴을 해주고 이제 수급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 주겠죠. 외국인들도 로키드 마틴사의 그 콘소시엄하고 보잉사의 콘소시엄하고 로키드 마틴 쪽에 수급으로 보면 점수를 사실 좀 점수 많이 거예요. 줬어요. 많이 높이 줬던 거고 그랬는데 결국 보잉사의 그 콘소시엄인 스웨덴 업체가 이제 사브하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요. 스웨덴이라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됐었습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이제. 걔네들하고 동등하게, 물론 뭐, 로키드 마틴사의 콘소시엄이긴 하지만, 동등하게 견줄 수 있는, 이번에 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긍심을 갖게 가질 필요는 있다. 졌지만, 선전했다. 선전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한국 항공우주를, 그,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같이 투자로 하실 분들은 이번 하락을, 끝으로 수렴되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뒤에, 새로운 매수 기준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준봉이 나올 때. 그때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 자체는 진짜 우리 사회자님 너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덩달아서 시총 1조 4천억이 증발했어요?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거 덩달아서 그냥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거 관련주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주들이 다 폭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중심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항공우주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항공우주 사실 좋은 회사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방산비리만 안 했으면 좋은 회사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방산비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지금 사면이 다 적인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다 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번에 만약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타면 누구 덕분입니까 이게? 우리 덕분이에요. 로키드 마틴 선정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우리 덕분인데 사실 노벨 평화상 받은다면 중간 선거 이긴다면 우리 덕분에 이기는 건데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드린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잉사가 완전 저가로 때렸지 않습니까? 수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죠. 아니, 뭐 남지도 않는데 뭐하러 맞습니까, 이거? 수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봉추 선생님은 이 항공우주, 이번 수주전 한번 잘 지켜보셨을 텐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나 뭐 항공우주에 따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기업적인 흐름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꾸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방산비리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적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하고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수주가 되고 안 되고 사실 뭐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하지만 그건 어쨌든 그 확률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이미 주가가 상승했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도박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못된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그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를 보고 이 필터링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좀 대응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자체는 좀 너무 매수만 해라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6만 원이었어요? 딴 데는 다 5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갑자기 6만 원 리포트를 내면서 예. 거의 뭐 배팅을 했다라 저는 약간 이거 배팅할 상황인가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톡스타 이 톡방에 우리 스타님들 중에 한 분은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를 어제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딱 이벤트 터지기 전에. 아, 그렇죠. 네, 그런 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정석적인 투자. 예, 사실 그렇죠. 저도 그 의견에서 좀 어떻게 좀 들어보다 했는데 사실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일단 수익이 났으면 좀 어느 정도 챙겨보고 예, 뒤에 그렇죠. 대응하는 전략 예, 그런 맞습니다. 대응 그런 대응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썼을 당시에 이제 목표 주가 말고요. 그 가격대로 비하면 그렇게 손실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파헤쳤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후속 리포트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려 계신 몇 분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결제하지 않은 차원에서 꼭 한번 후속 리포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미 틀린 리포트 봤는데, 그럼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네,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동원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우리 시청자님들 좀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예, 왜냐면은 이미 틀린 리포트에도 네. 포스코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포스코 말씀드렸죠. 예, 그러나 또 한 번에 그 최근에 틀리겠다. 나온 보고서들을 또 한 번 제가 틀릴 것 같다라고 해서 포스코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이거 우리 작가님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예.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냐? 예, 제대로 된 겁니다. 예. 자, 이 포스코가 지금 9월 4일 날 유안타증권 매수 의견 목표가 47만 원. 그리고 9월 11일 유진투자증권 매수 의견 목표가 45만 원. 이 포스코는요. 리포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예, 9월 12일 날 또 한국투자증권 매수 의견 목표가 46만 원. 그리고 9월 12일 날 여기는 한 수를 더 떴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목표 의견 48만 원. 매수 의견 목표가 48만 원을 제시를 또 했어요. 근데 이런 보고서들이 자, 여기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미 틀린 리포트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37만 원대에서 나왔던 리포트였거든요. 아까 시간에 했던. 37만 원대에 나왔던 그 가격대 그대로 지금 영업성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영업성 리포트라고 제가 지칭한 거는 뭐냐면은, 본연에 자기가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대로 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지면은 목표가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후속 리포트가 자기의 어떤 고객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 애널리스트를 믿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은 애널리스트의 밥줄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어떤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연봉 결정하는데. 법인영어팀에서 주문 많이 못 받아오면 애널리스트 불러요. 너 때문이라고. 예, 나가야죠. 예. 어차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계약직이거든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철새처럼.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던 그런 주체의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그런 영업성 리포트가 나온다는 건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 프로그램의 모두에 나오는 그렇죠. 말처럼 슬픈 현실이다. 슬픈 예감이다. 해서 지금 이 차트상으로 그리고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매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2018년 9월 27일 SK증권 권순우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45만 원. 이게 높은 가격의 리포트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 제목은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사이고 종합 소재 업체로 진화 중이다. 생물학적인 어떤 용어까지 썼어요. 진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8년 3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15조 9,4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3천억, 3,025억.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9,245억 원. 3분기. 11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거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려와 다른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14만 5,400원이다. 지금 현재가가. 그래서 24만. 죄송합니다. 29만 4,500원이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그리고 이미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가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자산 가치가 아직 장부가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가미가 된다라면은 포스코의 그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바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뭐 한 군데 것만이 아닙니다. 몽땅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다. 재밌는 거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목표가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주가는 밀렸는데 이미 틀렸는데도 주가는 똑같이 밀렸는데 불러대고 무슨 고집이죠 이거? 그 영업성 리포트 때문에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고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리포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봉수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포스코 전망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밀릴 거다라는 이런 얘기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리포트들 그 목표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6개월이나 지금 주가는 밀려 있는데 어떤 이런 리포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향 리포트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향 리포트를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좋게 말하면 뚝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내뱉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틀렸을 때 뭐 시간만 지나면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반응이 없어요. 뭐 어차피 그 증권사 그 HTS 활용해서 매매하고 뭐 아무런 그런 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틀렸을 때는 인정을 하고 조금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봉수 선생님께서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이 페널티 두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경제 채널이나 뭐 이런 방송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이제 주로 리포트가 막 쏟아지면서 그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막 경제 채널 이런 데서 아침에 뭐 주요 리포트 나오면 그거 다 소개해 주거든요, 막.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사세요. 막 이렇게 매수하시는데. 그렇죠. 정작 그 리포트는 본 적이 없어요. 내용만 그냥 들은 거예요.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만. 그래서 실제로 그 리포트를 뭐 받아보거나 그러신지를 못하시고 그 얘기만 듣고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틀렸을 경우엔 이렇게 어디 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SK증권에서 아까 이제 세계적인 철강사라고 했는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한 가지 팁입니다.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세계 1위 철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요. 아르셀로미탈이라고 거의 독점입니다. 거의 독점. 전 세계 철강을 거의 다 통일했고요. 그 공장 하나 안 세우고 다 통일하는 회사입니다. 다 M&A로 커온 회사고 그 회사가 실제로 우리나라 포스코도 적대적 M&A 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있긴 한데 물론 기술력으로 따지면 포스코가 엄청 우수한 회사고 뛰어난 회사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경쟁 구도에서 또 중국 요즘에 철강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국도. 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남을지 저는 좀 그런 부분도 또 좀 걱정이긴 해서 세계적인 철강사인 건 다 아는데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좀 리포트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뭐 누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포스코가 전 세계 1위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신일본제철이랑 포스코랑 주식을 서로 수합한 적도 있어요. 서로 아르셀로미탈이 하도 적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주식 교환하고 뭔 일 생기면 도와줘라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업종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한 번 증권사 리포트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 주식 사지 마라 하이라이트죠. 이 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JYP 엔터.
그다음 SK하이닉스. 오늘 대형주들이 많네요, 다들. JYP 엔터. 어느 분이 가지고 나왔죠? JYP 엔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봉치 선생님이 가지고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우리 윤명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먼저 보면 JYP 엔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엔터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대해서, 설명해 주신지 우리 본 선생님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존에 평택촌놈 기술특화 적정 주가를 쭉 이렇게 들어보셨지만은 한 5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배나. 예, 그래서 제가 이 적정 주가를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비슷하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JYP 엔터의 차트인데요. 2017년 초반만 하더라도 4,000원대 주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37,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7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기관의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흐름을 보면은 거의 좀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꼭지. 그렇죠. 그래서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는 건 주가가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려면은 이전의 흐름처럼 서서히 상승하면은 꾸준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은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터주라는 또 특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엔터주들은 소속 연예인들,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이나 또 SM은 소녀시대,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지와 트와이스가 먹여 살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보이그룹이 데뷔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 이미 주가에 다 포함이 됐다고 사실 반영이 됐다.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JYP 엔터를 이 주식 사지 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주가가 빠져주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 주가가 이 정도의 수준에 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도라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확률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확률이 훨씬 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JYP 엔터 같은 경우 사실 내일 당장 들어가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네, 맞습니다. 그게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단타로는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의 단타 들어가셨다가 한번 급락 나오면 그때부터는 장기 투자. 네, 장기 투자죠. 네. 몇 년이고 장기 투자 됩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SM 같은 경우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JYP 엔터가 지금 SM 시총을 넘어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1위도 바뀌었습니다. 연예인계 주식 1위가 지금 JYP가 지금 주식 1위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회사 상장 스토리를 알아서 제가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마음적으로 예산 절대 안 납니다. 저는 이유는 상장했을 때 이제 원래 제이튠이라는 회사를 백도어 리스팅, 그러니까 뭐냐면 우회 상장해가지고 그렇죠. 올라간 회사인데, 이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원래 B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의심 많습니다, 다들. 의심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 가지고 나오셨는데, SK하이닉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미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나중에 좀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공개하고 싶었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서 자막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주식은 국민주예요, 그죠?
거의 뭐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해봤죠. 예, 옛날에 그 SK로 피인수 되기 전에 그 외국인들이 집중 2년 동안 공매도를 연속으로 때렸다가 국민연금하고 주인 없을 미래에셋 때죠. 자산운용한테 역으로 당했던 종목입니다. 왜? 어떤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빌려올 수가 있어야 공매도를 때리는데 나중에 때리다 전부 다 그 국민연금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받아버리니까 받아버리고 다시 빌려줍니다. 이자 받고. 네. 계속 무한 반복이죠. 예, 그래서 피인수 되기 전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어요. 예. 그리고 2대 주주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로 피인수 되면서 신주를 또 많이 발행해서 최태원 회장이 또 많이 가져갔죠. 예,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 그런 국민주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IT 반도체 쪽에.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죠. 네. 가장 수급이 안 좋은 종목. 이 종목을 제가 2주씩 사지 말아에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수급 딱 봐도 안 좋아요. 오늘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137개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안 좋은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나와가지고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당장보다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동시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이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주식 사지 말자로 제가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해서 이렇게 두 종목 다 알아봤고요. 사실 SK 하이닉스 뭐 국민주라서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각자 JYP나 SK 하이닉스 그 밖에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평택촌놈 그 봉추 선생님 그 톡스타 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요. 우리 윤병호 대표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반드시 좀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마지막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시간인데 자, 우리 봉추 선생님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대형주도 잔치네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세가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매도하면서 추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의 한계 구간에 왔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 매매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매도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셀트리온 지금 윗골이 좀 많이 달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식선물 매도라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해보고요. 주식선물 매도라는 거 반드시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사랑인가 하고 사시면 안 돼요. 예, 주식선물 매도입니다. 주식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걸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사지 말자 쪽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고 대안으로 가져온 것이 사라. 예, 아까 사지 말자의 SK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수급이죠. 수급으로 중심 수급이 어떻게 가느냐?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을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네, 이제 수급 좋은 종목이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인가 찾아서 매매를 해주면 될 텐데요. 지금 시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주식 장세도 지금 갖고 있지만 지금 137개 종목 중에서 주식 선물 매수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수급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SM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고 수급이 실제로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조조정의 맨 끝단이 뭐 직원 수를 줄이고 공장을 좀 캐파를 좀 줄이고 뭐 그런 어떤 구조조정도 있겠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유상증자거든요. 그렇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냈고 유상증자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그런 삼성중공업 그리고 SM SK네트워크스 이 세 종목이 가장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삼성중공업과 SK네트워크는 조금 많이 올라와서 예, 그 저항권에 있어요. 그럼 SM을 이제 대안으로. 예, 그래서 이제 SM을 완전히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M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은 매수라는 거 예, 드리고 매수라는 우리 거. 지선물 예. 매도로 셀트리온 예. 이렇게 좀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재학과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종목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요, 개인 톡방과 단체 톡방, 그리고 전화 문자 이용해서 계속해서 종목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퀴즈 지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것을 땡땡땡이라고 한다. 1번 물타기, 2번 손절매, 3번 공매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아주 쉽게 힌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단체 톡방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잠시 뒤에 10분 뒤에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